안녕하세요. 소양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화장토 바르는 시기하고 조각하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죠. 이번에는 그때 작업했던 조각했던 아네모네 꽃을 채색하는 영상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구간 제가 어떻게 채색하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저는 일단 채색을 늘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그렇게 깔아주고요.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꽃이 깊이감이 있고 입체감이 있어서 저는 그런 꽃을 좋아해요. 자, 채색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레드예요. 레드에 제일 처음에 물을 많이 타서 섞을 거예요. 이 물감은 도자기 전용 물감은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입자가 조금 거칠거칠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겹쳐 바르면 붓자국이 확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흙이다 보니까 흙에서 물을 쫙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딱 붓자국이 한번 딱 칠했을 때 붓자국이 쫙 빨아들여서 붓자국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타게 하기 위해서 물감에 물을 많이 묻힌 다음에 잘 많이 개어줘요. 그래서 잘 개은 다음에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밝은색 레드로 해서 이거 지금 물 굉장히 많이 섞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밝은색 칠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물을 덜 타서 중간색 칠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레드로 물을 하나도 안 섞고 그러고 칠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색 음영을 넣어 줄 거고요. 붓질은 밖에서 안쪽으로 해서 꽃잎 안쪽으로 이렇게 펴서 발라주고 있어요. 보통 제가 작업을 하면 1시간이 넘는 작업이에요. 채색을 할 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2배속이나 3배속으로 해서 빨리 돌려서 보거든요. 지금 손이 굉장히 빨라 보이죠. 자, 붓질하는 방향이라던가 물감 쓰는 방법, 이렇게 물을 쓰는 이런 걸 조금 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몇 개씩 올려놓다 보니까 아마 자꾸 보다 보시면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물감 색이 날아간다거나 뭐 이렇게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온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만 따라하면 붓자국도 막 심하게 나거나 이러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뭐라고 자꾸 반복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그것만 지키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칠하는 거는 아마 숙달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붓 방향을 밖에서 안쪽으로 꽃잎 안쪽으로 해서 넣고 있죠. 붓 방향을 반대로 해봤더니요, 물감이 이 붓 끝에 묻는 그 물감이 이렇게 얼룩으로 남더라고요. 반대로 했더니. 그래서 웬만하면 방향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제일 밑색으로 깔아주고 있고요. 이 레드는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색깔이 진하게 칠하면서 점점 이게 겹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레드 자체가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특히 진하게 칠했을 때 마르면서 뿌얘지는 감이 약간 있어서요. 젖어 있을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칠했는지 모르고 자꾸 칠한 부분을 또 칠하게 되면 불에 구웠을 때 거기만 완전히 이상하게 얼룩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채색을 어디 했는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자, 아까보다
물을 덜 섞어서 레드가 조금 더 진하게 나왔죠. 근데 이게 지금 영상에선 좀 진하게 나오는데 아까 물 많이 탔던 것보다 조금 덜 물감을 조금 더 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예 요 다음에는 아예 레드만 가지고 칠할 거예요. 자, 꽃잎의 중심에서부터 꽃잎 바깥으로 꽃잎 안쪽으로 모아지는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진하게 칠하고 있어요. 붓을 댈 수 있으면 세우지 말고요. 약간 눕혀서 칠을 하시면 붓자국이 조금 덜 남을 거예요. 붓을 약간 눕혀서 제가 칠하고 있어요. 세워서 칠하면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이 가는 선이 이렇게 표가 나거든요. 저는 지금 붓을 최대한 눕혀서 칠을 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발리라고요. 꽃잎 중앙에서 바깥으로 순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 안쪽으로 되는 이파리 위주로 해서 먼저 진하게 칠해주고 있어요. 이 레드는 웬만하면 날아가지 않아서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 깊이보다 조금 연하게 나올 거예요. 불에 구우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흑토 작업을 해봤잖아요. 흑토는 처음 해봤는데 몇 개는 색깔이 먹어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흑토 자체가 굉장히 색이 어둡고 새카맣게 나오는 흙이다 보니까 색깔을 덜 칠하니까 물감 색이 먹어 들어가더라고요. 흑색에. 그래서 묻혀서 색깔이 안 나오는 색도 있더라고요. 이 레드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 이 정도만 발려도 다른 흙은 잘 나오는데요. 흑토는 조금 더 진하게 발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색이 먹어 들어가서 약간 진한 노즈색이 되더라고요. 자, 요게 지금 물을 아까 제일 처음에 밝은 색을 타서 물 많이 타서 밝게 표현했고요. 요번에 중간색이에요. 중간색으로 해서 요 정도면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중간색이 충분히 표현이 돼요. 지금 보면 별로 표가 안 나죠. 근데 불에 구워 나오면 밝은 색하고 중간색이 표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어두운 색까지 들어가면 음영이 확 나기 때문에 꽃잎이 들어가고 나가고 뒤집어지고 이런 느낌이 구웠을 때 굉장히 섬세하게 잘 나올 거예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색깔을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해서 붓질을 많이 해주시면 그 깊이감이 달라요. 불맛을 봤을 때 붓질을 좀 많이 하고 색을 깊이감 있게 칠한 거는 구웠을 때 정말 입체감 있게 되게 고급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붓 작업은 많이 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꽃잎 안쪽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 하니까 입체감이 조금 더 살죠. 얘네들은 색깔만 조금 더 입체감 있게만 칠해주면 굉장히 화분 자체가 고급스럽거든요. 대부분 보통 한 색만 많이 쓰거든요. 많이 써봐야 한 2가지 색 이런 정도, 밝은 색, 어두운 색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칠하는 방법을 습득해 놓으시면 다른 화분, 어떤 화분을 하셔도 자연스럽게 발리기 때문에 물감색이 날아가지 않고 색도 깊이감 있게 나와서 입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색깔이 중간 톤이 들어갔어요. 레드가 진하게 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젖어 있는 데는 표현이 되죠.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마르면 이게 똑같이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표가 안 날 정도로 말라버려요. 흙이 이 화분 흙이 싹 빨아들여서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표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칠했는지를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레드에 거의 물을 안 칠하고요. 이번에는 원액 레드로 칠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코 물감인데요. 아마코 물감이 처음에 굉장히 수입 들어올 때 엄청나게 진했거든요. 되고요. 근데 요즘 물감이 굉장히 묽어졌어요. 그래서 굳이 물을 안 타도 묽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물을 전혀 안 타고 지금 중간색에서 약간 어두운 색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물감이 굉장히 돼서 물도 많이 타야 됐고 많이 개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묽은 채로 나와서 굳이 물은 안 섞어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잘 저어서, 이게 돌가루가 들어가 있는 도자기 전용 물감 자체가 돌가루가 들어있어서 물감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자꾸 위아래로 뒤집어서 잘 풀어주고 개어지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에만 살짝 찍어서 쓰면 색깔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에 색깔만 쓰면 색깔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늘색을 칠했는데 불에 구웠을 때 막 죽은 똥색이 나온다던가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감이 돌가루가 됐어서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원색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섞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런 위에만 살짝 찍어서 썼을 경우에 재색이 안 나와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물감을 쓰시기 전에 항상 나이프로 위아래를 섞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쓰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항상 나이프로. 자, 이번에는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브라운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레드에 가까운 그러니까 블랙을 살짝만 섞어서 레드에 가까운 브라운 갈색을 만들어서 다 칠하진 않고 안쪽에 포인트 되는 부분하고 제일 겹쳐지는 부분을 조금 어둡게 칠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 부분, 꽃잎이 겹쳐지는 부분, 제일 어두운 부분을 위주로 해서 살짝 포인트로 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이 색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 여태 그동안 했던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이 색을 다 칠해 버리면요. 그래서 포인트만 되게 제일 어두운 부분 위주로 해서 칠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웠을 때 밝은 색은 밝은 색대로, 중간색은 중간색대로,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색대로 나와요. 겹쳐지는 부분과 어두워지는 부분 위주로, 꽃잎 중앙 위주로 해서 브라운을 채색하고 있어요.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칠을 하는데 이것도 색깔 조절은 본인이 맞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어둡게 쓰고 싶다 하시면 블랙을 더 섞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밝게 쓰고 싶다 하시면 레드에 가까운 갈색을 원하시면 레드를 더 많이 섞으시면 돼요. 자, 꽃잎의 중앙 안쪽에서부터 해서 꽃잎 겹쳐지는 부분,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어둡게 브라운을 칠해주고 있어요. 자, 브라운을 칠하니까 아까 레드만 칠했을 때보다 훨씬 입체감이 살죠. 이게 불에 구워 나왔을 때는 입체감이 확실히 살아요. 근데 지금은 레드가 이게 마르면서 뿌얘져서 큰 차이는 조금 덜 날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자꾸 작업을 해보고 구워보다 보면 레드가 이 정도 들어가면 색이 잘 나오겠구나 하는 이런 감각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색깔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2년 넘게 혼자 독학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버렸거든요.
뭐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화장토가 뭐 제때 못 발라서 막 화분이 막 위아래로 막 쫙쫙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색깔이 막 다 날아가서 막 엉망인 것도 있었고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버리고 망치면서 제가 이렇게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 처음부터 뭐 색을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냥 깨달음이 와요. 아, 이 정도면 이 정도 불에 구워놨을 때 이 정도가 되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굴렀거든요. 많이 버렸어요. 근데 운 좋게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하나하나가 돈 주고도 못 보는 그런 영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 많이 망치고 버려가면서 습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 봐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딱히 음영을 넣은 건 아니고요. 아네모네 꽃 안쪽에 이렇게 무늬로 들어간 꽃이 예쁘더라고요. 빨간색 꽃에 까만색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예요. 이거는 음영하고는 상관은 크게 없고요. 그래도 안쪽이 조금 더 어둡게 칠했죠. 자, 이렇게 칠하면 나중에 꽃술을 노랗게 칠했을 때 이게 또 약간 대비가 돼서 그거마저도 조금 입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입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에다가 무늬를 넣으니까 확실히 더 입체감이 살죠. 아까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색깔도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금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전공을 해서 잘하니까 부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 진짜 똥손이었거든요. 잘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 아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와서 들여다보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아마 제 영상 조금 보다 보면 금세 깨달으실 거예요. 그분들은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막 많이 굴르고 많이 망가뜨리고 버린 다음에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건 이제 저한테 맞는 거고요. 아마 그분들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더 빨리 찾으실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저거는 저렇게만 하면 다음 작품이 좀 더 깊이감 있고 색이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봐도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자꾸 한 얘기 또 한 것 같아서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한마디씩 계속 하네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요거는 약간 꽃 안쪽에 있는 무늬인데요. 붓자국이 생겨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무늬 자체가 약간 라인이 이렇게 보이도록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릴 때 제가 붓을 세워서 채색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꽃 수술을 해야 되네요. 자, 가운데 꽃 중앙에 연두색을 칠하고 그 밑에 약간 그린색을 넣어서 입체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꽃술을 칠할 건데요. 꽃술은 그 바탕색이 좀 진하게 들어갔잖아요. 블랙이 들어가서 바로 노랗게 칠하면
색이 먹어 들어가서 꽃술이 표현이 안 돼요. 나중에 아마 뭉쳐져서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꽃술은 하얀색을 칠해 줄 거고요. 하얀색을 칠해 준 다음에 바짝 말린 다음에 그 위에다 노란색으로 얹어 줄 거예요. 근데 이게 물감 자체가 돌가루가 섞인 물감이다 보니까요, 라인이 가늘게는 안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일 가는 0호, 00호 붓으로 그려도 라인이 가늘게 안 되더라고요.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같은 색이라서 같은 연두색을 칠하기 때문에 제가 잎색을 먼저 칠해주고 꽃수술은 나중에 칠할 거예요. 가운데 중심이 아직 꽃 중앙이 덜 말라서 그거 마를 동안 제가 잎색을 먼저 칠하고 있어요. 다크 그린에 옐로우를 섞어서 연두색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칠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크 그린을 물을 많이 섞으면 그린색으로 나중에 구워 나오고요. 물을 많이 안 섞으면 어두운 탁한 그린색이 돼요. 거의 올리브 중에서도 막 국방색 같은 그런 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많이 타서 초록색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밝은 쪽 부분, 잎의 바깥쪽 부분 되는 부분을 연두색을 그냥 남겨두고요. 잎 중심으로 해서 그린색을 칠해두고 있어요. 똑같이 다 칠해버리면 나중에 구웠을 때 입체감이 덜 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파리가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칠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 안쪽으로 해서 조금 더 진하게 칠하는 방법으로 해서 잎맥을 따라서 채색을 하고 있어요. 잎맥을 따라 채색하는 거 보이시죠? 아까 밝은 연두색 썼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으로 지금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그린색으로 가운데 표현을 했어요. 중간색을요. 그 다음에는 아주 조금 어두운 색을 칠할 건데, 지금 요거는요 다크 그린에 레드를 섞어서 약간 올리브 그린 색깔 중에서도 조금 어두운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해서 칠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칠하는 게 아니고 이파리 중심 안쪽에 겹쳐지는 부분, 이런 위주로 해서 진하게 넣어주고 있어요.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잎맥을 따라서 다크 그린에, 그러니까 그린에다가 약간 레드를 섞으면 약간 짙은 초록색이면서도 약간 올리브 그린에 가까운 그런 초록색이 나와요. 지금 그 색을 쓰고 있어요. 초록색이면서도 약간 올리브 그린에, 자, 이번에는 다크 그린에 블랙을 섞어서 아주 어두운 색 포인트만 살짝 겹쳐지는 어두운 부분, 잎색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만 해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불에 구웠을 때 입체감이 살면서 조금 더 깊이감이 생기거든요. 자, 조금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색이 많이 들어갔죠. 약간의 음영도 넣어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꽃술을 칠해 볼 건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꽃 중심이 어둡기 때문에 노란색 꽃술을 표현하면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흰색 물감으로
먼저 꽃술을 채색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해 줄 거예요. 자, 흰색 물감으로 최대한 얇게 제일 가는 붓으로 해서 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수술을 칠하고 있어요. 한 번 칠해가지고는 이 색이 이것도 먹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해서 약간 두껍게 말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처음에는 조금 가늘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겹으로 칠하다 보니까 라인이 조금 가늘진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저한테는 숙제예요.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발라주는데요. 칠한 데다 계속 칠하지 마시고 말린 다음에 칠하고 말린 다음에 칠하고 하셔야 돼요. 하얀색을 물감을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노란색 옐로우로 해서 꽃수술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얀 물감을 지금 제가 두껍게 발랐잖아요. 색이 먹어 들어갈까 봐서 까만색이 먹힐까 봐서 하얀색을 두껍게 칠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리는 중이에요. 드라이기로 바짝 말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노란색 옐로우 가지고 다시 똑같이 라인을 그려주고 위에 꽃술로 점점점 찍어서 꽃술을 완성해 줄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 번만 칠해 가지고는 색깔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칠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칠하고 말르면 또 다시 그 위에 칠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해주면 부었을 때 거의 그대로 나와요. 해주면 이렇게 점점점 노랗게 칠해주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원래는 이 화분을 바탕을 까만색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맨 마지막에 까만 물감으로 해서 화분을 채색을 해주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몇 배속을 했는데 30분이 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백을 하얗게 뒀어요. 나름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까만 바탕에 빨간 꽃도 좋아해서 부었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꽃 수술까지 다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옆에 있는 나비를 채색해 줄 거예요. 나비는 노란 바탕에 까만 무늬가 들어간 걸 제가 좋아해서 많이 그려요. 그냥 아무 무늬 없는 것보단 그냥 그런 게 예뻐서 그냥 노란 밑바탕 깔아주고 까만색 무늬를 그냥 제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돼요. 자, 그나마 이 물감은 흙에 쪽 빨아들여서 금세 마르는 편이라 어느 정도 말랐으면 그 위에 이제 채색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늬는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히 공식은 없어요. 그냥 단순한 무늬보다는 이렇게 까만 라인이 들어간 나비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히 공식 없이 이렇게 라인을 그려요. 도자기다 보니까 흙이 확 빨아들여서 라인이 군데군데 먹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무늬를 그냥 내키는 대로 그리세요.
이렇게 넣고 그냥 간단하게 칠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아네모네 영상을 찍었고요. 제가 하나하나 매일 작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새로운 거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내용은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색깔 쓰는 거라든가 이런 방법은 거의 비슷해서요. 새로운 건 없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세요. 이런 꽃은 어떻게 칠했는지, 저런 꽃은 어떻게 칠했는지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꾸 숙달돼서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이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채색하는 게 이제는 한 1년 전만 해도요,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색깔을 쓰는 걸 못 써가지고요. 막 붓자국은 팍팍 나지, 막 색깔은 다 날라가지, 구우는 거 족족이 날라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시고요, 하나하나 보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아마 저보다 더 잘 하시게 될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네모네 여기까지 칠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소양수제합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볼게요. 다음 영상.